안녕하십니까. 홍익학당 멘토 현진입니다. 오늘은 호흡법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호흡법은 홍익학당 3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깨어있음, 양심성찰과 함께 또 공부해야 될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호흡법은 단전을 의식하면서 호흡을 고르게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호흡법을 진행하는데요.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는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.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과정이나 온라인 모임에서 많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지금 특히 생각나는 주제가,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호흡법을 처음 하게 됐던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른 게 있어서 이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호흡 수련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, 또는 이제 호흡 수련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잘 안 되신다 하는 분들은 좀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또 호흡 수련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호흡법은 가장 핵심이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수련법입니다. 그래서 단전 집중과 호흡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그런데 이 호흡법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생각만큼 쉽게 호흡이 늘어나지 않고요. 다른 말로 단전의 기운이 모이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수월하게 모이지 않습니다. 제가 과거에 호흡 수련을 할 때는 그런 걸 무작정 참고 하거나 아니면 좀 억지로 하거나 또 내지는 욕심이 앞서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. 지금 현재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호흡법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깨어있음을 잘 활용해서 호흡법을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학당에 계신 분들은 가장 먼저 깨어있음 과목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참나 체험을 하셨을 텐데요. 특히 이 참나 체험, 저희 생각, 감정, 오감을 초월한 참나를 자학하는 건 호흡 수련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저희가 호흡을 집중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이 모든 게 참나 각성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저 또한 예전에 깨어있음, 참나 각성을 모르고 호흡 수련을 할 때 그 당시에 호흡 자체에 집중하면서 호흡 조절을 쭉 하면서 산매에 들고 참나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. 이런 것처럼 저희가 호흡을 조절하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깨어있음, 참나 각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또한 참나 각성은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또 호흡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. 그래서 막연히 그냥 단전 집중하고 호흡 조절한다 라기보다는 깨어있음 공부를 활용해서 호흡 수련을 해나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호흡 공부에 적용하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흡 수련을 하면서 아공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인가해 볼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호흡 수련을 하면은 쉴 새 없이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무상한 호흡을 관찰하게 되는데요. 이럴 때 단순히 재미없게 억지로 호흡 수련을 하려고 하기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이 들고 나가는 거에 무상함을 관찰해 보십시오. 그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은 이 호흡이 무상함과 또 호흡을 초월한 이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리가 불변함을 관찰하게 되면서요. 호흡 수련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됨과 동시에 아공의 진리도 직관하게 되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흡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법공의 진리를 인가해 보는 것을 해볼 것 같습니다.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은 저희 생각, 감정이 좀 멎고 호흡 하나만 오롯이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때가 오는데요. 그때는 사실 호흡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. 면밀하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의식 하나만 남은 상태. 그런 상태가 사실 생각, 감정, 오감을 초월한 참나가 드러나고 또 그 참나 안에서 나와 호흡이 하나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그 체험을 잘 분석하면요, 이 호흡 또한 참나의 작용으로서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데요.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호흡 또한 참나의 작용임을 직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공 체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몰입을 통해서 법공의 진리를 인가할 수 있는 이유가, 이 몰입이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건데요. 결국 핵심은 그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되는 상태가 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나와 그 대상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. 사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되려면 나와 대상을 초월한
마음 안에서 둘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. 즉 참나 안에서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게 될 수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나와 대상, 이 모든 게 참나에 기반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체험할 수 있게 되죠. 이렇기 때문에 몰입을 통해서 우리가 법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호흡에 대한 집중, 호흡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호흡과 내가 둘이 아닌 상태가 되어보고, 그런 마음 상태를 통해서 법공의 진리를 인가하는 시도를 꼭 해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다면은 호흡 공부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또 법공의 진리도 인가하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단전 집중과 호흡 조절을 통해서 점차 호흡 길이, 즉 축기량을 늘려나가는데요.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카르마 경영의 핵심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. 저희가 호흡을 조절하고 또 호흡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런 일련의 행위에는 카르마 경영의 본질적인 핵심이 숨어 있는데요. 결과적으로 이 현상계는 무상합니다. 이 들고 나가는 호흡처럼 무상하죠. 그리고 길고 짧고 또 굵고 얇고 들이쉬고 내쉬고 답답하고 편하고, 이 모든 이원성이 현상계를 지배하고 있는데요. 호흡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원성 속에서 결국에 중용을 잡는다는 것,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은 그 호흡 길이를 균일하게 조절해주는 행위로 이해해 볼 수 있고요. 또 이와 같은 이원성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의 귀결은 결국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저희가 축기량이 늘어나고 호흡 길이가 하나하나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결국 이원성 안에 균형을 잡으면서 성장을 향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가 이원성 안에서 어느 시점에 있고, 그리고 그 이원성 안에서 균형을 잡고 또 그 균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행위가 호흡법 안에 있는데요. 저희가 호흡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그 스트레스나 내지는 불편함, 그 모든 것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게 사실 카르마 경영의 좀 본질적인 부분이 숨어 있다고도 할 수 있고, 아주 기초적인 카르마 경영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호흡을 관찰하고, 그리고 들숨날숨을 조절하고 호흡 길이를 늘려나가는 이 일련의 행위를 지루한 반복적인 작업이라고 보지 않고요. 그냥 내가 카르마 경영의 연습이다, 이 복잡한 카르마를 경영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좀 근원적인 카르마 경영의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호흡 공부를 해보시면은 호흡 공부 자체에도 큰 공부가 될 것 같고요. 또 카르마 경영, 그 카르마 경영은 또 이제 구공과도 맞닿아 있죠. 그래서 또 구공에 대한 공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이상으로 간략히 정리를 하면요,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호흡법을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첫 번째로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을 해야겠다. 특히 또 호흡법을 이용해서 내가 더 참나각성을 해야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 호흡 관찰, 이 수많은 호흡 관찰을 통해서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. 또 세 번째로는 호흡에 대한 일념 집중, 호흡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호흡과 내가 둘이 아닌 상태를 체험하고, 그런 체험을 통해서 법공을 인가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아보겠다. 마지막으로는 깨어서 단전과 호흡을 알아차리고 또 호흡 조절을 통해서 조금씩 호흡 길이와 축기량을 늘려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카르마 경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카르마 경영의 공부를 하는데 이 호흡 공부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다시 돌아가서 호흡 공부를 한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더 호흡 공부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4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.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.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요,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